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토록 청와대에 안 가려고 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가 나왔으며, 문재인의 청와대 주사파 일당들이 어떻게 북한하고 거래를 했는지 충격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것이 있지요. 문재인 정권은 386, 586 주사파 운동권들의 거대한 먹이사슬 집합소이며 나라의 곳간을 불법으로 헤쳐먹는 불법 범법자 집단이 민주당이며, 그런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소식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간 그 이유와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소상하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장세정의 시선, 청와대 단 하루도 안 간다, 결심한 다른 이유라는 제목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시대는 지난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1948년 이후 74년 만에 공식적으로 정원을 고했지만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청와대 영빈관 신축을 둘러싸고 감론을박이 벌어졌다. 용산시대 국격에 맞는 영빈관을 지으려다 신축 예산 878억 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곧 바로 취소했다. 서울에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도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고물가 시대에 영빈관 짓는 문제가 정치 정점이 되는 것은 소모적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면 다음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성에게 준 것을 도로 빼앗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청와대 시대에 마침표를 찍게 된 과정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말끔하게 풀리지 않는 의문 두 가지가 남아있다. 첫째, 권력자가 포기하기 쉽지 않은 청와대를 윤석열 대통령은 왜 끝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이다. 둘째, 광화문 시대를 외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국가 안보 공백을 내세우며 청와대 잔류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정보 샌다라며 정보 공유 중단, 청와대 동향, 북한으로 정보 유출, 청와대 시대 마침표 결단의 역량.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집권하면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가 많았다. 하지만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21일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고 실제로 윤 대통령은 행동에 옮겼다. 공식적인 이유는 구중궁궐 불통의 상징인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청와대 공간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였다.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지금도 청와대 터에는 천하제일복지라는 표지석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니 청와대가 흉한 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해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갑자기 청와대의 가치를 부각한 배경도 여전히 의문이다. 삶은 소 대가리 등 입에 담기도 험한 욕을 퍼부어도 임기 내내 북한에 끌려다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가 안보를 역설한 것은 허무 개그에 가깝다라는 비아냥도 있다. 2012년과 2017년 두 번이나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후임 대통령이 과단성 있게 청와대 시대를 끝내려고 하니 속이 상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노골적인 예산
발목 잡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여전히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궁금증을 온전히 풀어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청와대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정 대립과 갈등, 그리고 윤 대통령의 용산행을 설명해줄 제3의 단서가 될 만한 새로운 주장을 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북 주사파 운동권 출신 586 세력이 주도한 문재인 정권을 대선 운동 과정에서 극도로 불신했다. 특히 청와대 내부 동향이 북한 측으로 계속 빠져나갈 정도로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보고를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듣고 청와대 이전에 확신을 굳혔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정보 소식통의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전날 논의한 내밀한 대화가 바로 다음날 북한으로 거래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정황을 대북 정보망이 포착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정말 대충격이다. 쉽게 말해 문재인 전 정권의 청와대 내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그 내용이 북한으로 하루 만에 넘어갔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로 대북 정보는 인간 정보, 신호 정보, 기술 정보 등을 통해 입수한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가 공유한 기밀 정보가 북한으로 곧바로 유출되는 정황을 포착한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추가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차후에 반드시 진상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정보 보안 전문가는 정보 유출은 내부자가 흘리는 경우, 통신 장비 등을 통해 엿듣는 경우, 건물 시설에 은닉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보 유출이 잦았다고 판단해 5월 10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경호실이 기존 청와대 장비를 모두 그대로 두고 왔다라고 전했다. 사실 여부는 차차 조사하고 밝혀야 하겠지만 북한 측과 내통한다고 위신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체르노빌 핵 유출 사고 현장처럼 오염된 공간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엑소더스를 강행한 배경에는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일수록 그에 따른 비난도 찬사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청와대 탈출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의 청와대가 도감청은 물론 문재인의 청와대가 회의를 하면 하루도 안 돼서 북한으로 그 소식이 넘어갔다라는 것, 북한과 거래했다라는 것.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에 대한 그 본질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그것 자체가 위대한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앙일보 기자도 강조한 것처럼 진짜 문재인이가 또 문재인의 청와대 주사파 무리들이 북한하고 거래를 했다라면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